안녕하세요, 봉국쟁이 투자 친구들의 호랭이 아빠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영상이 너무 안 올라왔죠? 죄송합니다. 어머니하고 단둘이 여행을 좀 길게 다녀오고 빠른 느림보님과 함께 책을 쓰고 있어서 거기에 좀 집중을 하느라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책 초고를 출판사에 이제 넘겼으니까 영상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목표 다들 세우셨죠? 그 중에 돈 벌자, 부자 되자 이런 목표도 있을 겁니다. 그쵸? 돈 벌어야죠. 이제 마음을 먹었으니까 실행해야죠. 재테크 관련 자기계발 책 삽니다. 아마 저희 책도 곧 나올 텐데 사 주실 거죠? 최근에 더 마인드라는 책이 인기가 있더라고요. 하와이 대저택이라는 유명한 유튜버가 쓴 책입니다. 구독자가 무려 47만 명이 넘습니다. 대단하죠? 이분의 노력이 정말 대단한 게 거의 1일 1영상을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뭐든지 열심히 꾸준히 하면 성과로 돌아온다는 것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올해 꾸준히 해서 목표 달성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와이 대저택님이 쓴 더 마인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제가 공감되는 부분, 이건 아닌데 싶은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저의 방법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더 마인드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는 작게 시작해라, 그리고 꾸준히 해라, 이 내용은 매우 공감 가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을 이루었으니까요. 목표는 크게 잡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행은 작게 해야만 합니다. 새해 3대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다이어트, 독서, 어학공부, 요 3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다이어트를 목표로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목표를 세웠으니까 우선 헬스장 등록해야죠. 그리고 첫날에는 의지가 불끈불끈 합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가요. 이 살들과 올해는 이별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빡세게 운동을 합니다. 다음날에는 피곤하죠. 안 하던 운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피곤하죠. 그래도 의지가 좀 남아있으니까 운동을 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아픈 상태에서 운동하면 다칩니다. 쉬어야 합니다. 그래도 운동하러 갑니다. 아직 새해 둘째 날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 다음날에는 더 피곤하죠. 이제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힘든 일은 뒤로 미루는 게 사람의 기본 심리입니다. 하루만 쉽니다. 그렇죠. 하루 쉬어야죠. 이틀이나 운동했으니까 하루 정도는 쉴 수 있죠. 그 다음날에는 회복이 될까요? 사람의 근육이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바나 초원을 뛰어다니는 그런 짐승 같은 회복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매우 나약한 동물에 불과하죠. 이틀 쉬어도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또 쉬어야죠. 우리의 의지력이 약한 게 아닙니다. 몸이 힘들면 의지력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마음에 짐이 생깁니다. 다이어트 하기로 마음은 먹었는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마음의 짐이 점점점 커지죠. 이제 마음이 불편한 상태가 됩니다. 불편한 친구, 불편한 부장님 만나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불편한 다이어트 목표 마주하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죠. 그러니까 더 밀어넣는 겁니다. 이게 기본 사람의 심리예요. 그냥 마음 한구석에 이 불편한 다이어트 목표는 자리만 하고 있을 뿐 외면당하게 됩니다. 이거 왠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자, 반대로 다이어트를 가볍게 시작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헬스장 가서 딱 20분만 운동하고 오는 거예요. 집에서 가볍게 스트레칭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날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라는 핑계를 댈 수가 없죠. 그러면 그 다음날도 가볍게 합니다. 이제는 목표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는 뿌듯함이 있을 거예요. 성취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또 그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날도 안 힘들죠. 또 운동하고. 이 상태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운동량을 조금씩 늘려도 힘들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힘들어도 이미 운동하는 게 습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운동하러 갈 겁니다. 자,
다이어트 하겠다고 첫날에 가진 능력의 100%를 다 써버렸습니다. 2일차 힘들어서 쉬고 3일차 힘들어서 쉬고 이렇게 할 바에는 1일차에 할 수 있는 거의 50%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도 또 50%, 3일차에 또 50%. 첫날에 빡세게 한 것보다 가볍게 시작한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5일차 정도 됐을 때 50%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여보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하면 힘든지 힘들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죠. 5일차에 70%를 했더니 조금 힘들다. 그럼 다시 또 50%를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꾸준히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게 한 번에 빡세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작게 시작해야 됩니다. 무조건 작게 시작해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는 낯설잖아요. 익숙해질 때까지는 작게 가볍게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더 마인드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기에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공감이 안 되는 또는 반박을 하고 싶은 내용도 있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더 마인드에서 성공으로 가는 10가지 행동, 실천 사항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목표를 소리내어 하루 100번씩 말하기. 손으로 하루 100번씩 100일 동안 쓰기. 상상으로 시각화하기. 이제 성공한 모습을 시각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기. 노트에 목표를 적고 취침 전후로 읽어보기. 또 6번째는 1000번씩 90일간 말하기. 선불 감사하기.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셀프 하이파이브 하기. 스스로에게 이제 격려를 하는 거고요. 작은 끌어당김을 경험하기.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하기. 이런 10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공감되지만 공감 가지 않는 3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공감 안 되는 이 3가지. 목표를 소리내어 하루 10번씩 말하기. 그리고 손으로 하루 100번씩 100일간 쓰기. 1000번씩 90일간 목표를 말하기. 이거는 좀 공감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일단은 너무 어려운 시작입니다. 이건 작은 시작이 아니잖아요. 우선 목표를 소리내어 하루에 100번씩 말하기. 이거 한번 볼까요? 짧은 문장의 목표라면 100번 말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빠르면 1, 2분 안에도 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행동을 하는 목적은 우리의 목표를 매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더 마인드 책에서 강조하듯이 무의식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게 목표입니다. 꼭 필요하죠. 하지만 매일 100번씩 이거를 말하다 보면 우리 뇌는 익숙한 정보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더라도 그냥 스킵을 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딱 일주일간만 목표를 소리내어서 하루 100번씩 말하기. 이것만 해도 충분히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주일에 하루 날 잡아서 100번 소리내어 말하기. 매주 월요일 날 이걸 한다던가 하는 그런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공감이 안 됐던 게 손으로 하루 100번씩 100일 동안 목표를 쓰는 거. 이게 공감이 안 됐습니다. 목표를 100번 써서 손으로 직접 써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목표를 매일 100번 말하는 거하고 같은 결과를 원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글로 쓰는 게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기억이 되기는 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글로 쓰면서 암기 많이 했잖아요. 글 쓰는 행위는 손을 통한 육체적 감각과 그리고 눈으로 이거를 보기 때문에 복합적인 기관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뇌는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을 한다고 해요.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100번씩 쓰라고요? 이 나의 굳은 의지를 매일 나에게 또 증명을 해야 됩니까? 글을 100번씩 쓰면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가 결코 예쁜 글씨 쓰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가볍게 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다이어트 얘기할 때 예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든 일에는 몸이 거부 반응을 합니다. 이게 사람의 기본 심리입니다. 물론 그 힘든 과정, 그 힘든 거를 이겨내야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의지력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미국 아마존에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던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다. 이 책에서는요, 희망증후군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희망증후군은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를 과대평가할 때 나타나는 증후군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힘들게 실행은 했지만 자신이 세운 그 원대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오히려 실망감을 느끼고 오히려 포기를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손으로 우리 목표를 하루 100번씩 100일간 썼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그냥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코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희망증후군처럼 오히려 실망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또한 방법을 한번 바꿔서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손으로 하루 딱 한 번, 100번 말고 딱 한 번만 100일 동안 쓰기. 사실 저는 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일주일에 딱 한 번씩만 목표를 손으로 써보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눈에 자주 띄는 곳에 목표를 적어 놓는 거예요. 화장실 거울에 붙여 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책상 앞에 이렇게 써 놓을 수도 있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에 작게 이렇게 붙여 놓는, 자기의 목표를 붙여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거를 보고 아 맞아, 나 지금 이런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지 하고 스스로 다짐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그 목표를 까먹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으로 글을 100번씩 쓴다는 것은 노동을 해야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농업적 근면성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또 비슷하게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은 1000번씩, 자기 목표를 1000번씩 90일간 말하기 였습니다. 하와이 대저택 님이 책에서 글로 쓰신 것처럼 처음에는 1시간 30분, 익숙해지면 매일 1시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90일간 매일 1시간을 투자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와이 대저택님은 이것을 하셨기에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하와이 대저택님은 이 1000번씩 말하기를 안 하셨어도 성공하셨을 것 같아요. 매일 하루에 한 편씩 영상을 올린다는 게 보통 노력은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자기계발서들이 꼭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많이 시켜요. 대표적으로 일찍 일어나라, 하루에 30분씩 명상해라, 뭐든지 최선을 다해라, 이런 것들 정말 많이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사례가 저자 한 명밖에 없는데 그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성공한 사람들이 실천한 많은 방법 중에 그 하나인 거지, 그게 성공을 위한 필요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미러클 모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성공하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미러클 모닝 챌린지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런 이유로 성공하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났다면 새벽 기상이 성공의 필요 조건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일용직 노동자분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세요. 몸이 고단한데도 불구하고 굳은 의지력으로 새벽에 일어나시죠. 그걸 1년 동안 했다고 해봐요. 그분들의 모습이 성공한 모습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바라는 그런 성공한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갓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새벽 기상이 사치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일찍 자니까 오히려 밤 10시에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갓난아이를 둔 부모들에게는 새벽 기상이 아니라 밤 10시에 자기 관리를 위한 1시간 시간 내기, 그게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처럼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한테 맞도록 변형을 해서 실천을 해보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가볍게 시작을 하셔야 하고요. 보통 사람들의 의지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불타올랐던 열정이 퇴근할 때는 식어버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걸 우리는 인정을 하자고요. 중고등학교 때 많이 보셨던 정규분포 그래프입니다. 상위 5% 이내는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확률상 우리의 의지력이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대신 우리는 꾸준히는 할 수 있잖아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굳은 의지는 갖되 실행은 가볍게가 좋습니다. 그래야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고 목표에 도달하는 속도는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더 마인드의 저자 하와이 대저택님의 노력은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평범한 일반인에 가까워서 그 정도의 노력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더 현실적이라고 할까요? 저처럼 평범한 쪽에 가까운 분들은 힘들어서 지쳐버리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목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에 세이노님은 현실적이라는 단어를 정말 싫어한다, 혐오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목표는 세이노님처럼 1000억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가볍게 시작을 하고 대신 꾸준하게 해서 우리 올해 목표 꼭 달성하도록 하자고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노력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